자, 지난 시간에 예제 2.13까지 풀었습니다. 자, 예제 1.13 그 다음에 14, 15 있잖아요. 한번 개인적으로 풀어보세요. 알겠죠? 풀어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예제 2.2의 3, 혼성궤도. 봅시다.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고 영어로 하거든요. 많이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VSEPR 모델을 우리가 계속 배웠었죠? 자, 생각이 안 나나요? 자, 봐요. 원자가 전자쌍 반발 모델이라고 해서 Valence Shell Electron Pair Repulsion Theory라고 원자가 전자쌍 반발 이론 모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전자쌍수가 2개 있으면 이렇게 180도 선형이 될 거고 3개 있으면 삼각형 트라이앵글화가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전자쌍이 4개면 이렇게 삼연체 그다음 5개면 이렇게 삼각 이중 피라미드가 될 거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VSEPR 원자가 전자쌍 반발 모델이다.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VSEPR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원자 간의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전자쌍이 2개 있으면 그죠? 여기에 그냥 전자쌍이 2개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결합한 거. 3개 있으면 이거 2개가 아니라 이렇게죠. 이렇게 이거죠. 3개 있으면 이렇게. 단순히 그냥 전자쌍만 공유해서 이렇게 이런 분자 모델이 나타난다. 요 결합이 어떤지, 그죠? 요 결합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죠? 알 수가 없어서, 우리는, 이 원자과 전자쌍 반발 모델 이외에 원자 간 결합의 이론이 필요하다. 즉,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지금 이제 혼성 궤도 함수, 그리고 분자 궤도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은 개념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아마 일반화학 때 우리가 배웠을 때 전자 배치 부분을 좀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조금 이해하기 좀 쉬울 거고요. 그래서 저랑도 뭐 일반화학을 같이 다루면서 공부를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일반화학 책에서 전자배치 부분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혼성 궤도 함수에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자, 보면 봐봐요. 어떤 두 원자가 이렇게 결합하기 위해서 A 주변에 어떤 전자들이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아니 B라고 해야지. 또 B 주변에 어떤 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전자들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파동 함수, 그러니까 웨이브라고 하죠. 웨이브. 이거를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떤 파동을 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돼요. 그렇죠? 전자는 입자의 성질도 있고 그다음에 파동의 성질이 있다고 예전에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즉 전자의 요 파동 함수 그리고 우리 화학에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그죠? 파동 함수로서 이야기한다고 했죠? 뭐죠 그게?
제가 잠깐 잊어먹었는데, 파동함수, 그 사이 제곱. 네. 한번 일반화학을 좀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 파동함수, 요 전자가 발견된 확률을 파동함수로서 얘기를 하는데, 그쵸? 요게 이 파동함수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그래서 두 원자가 결합하게 된다. 즉, 자, 파동함수 간의 상호작용을 해서 새로운 어떤 파동함수가 생성된다. 이게 즉 결합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요 파동함수는 예전에 일반화학 때 배웠던 슈레딩거가 그쵸? 슈레딩거 방정식을 정의를 해서 여기서 나온 해가 그죠? 그 사이라고 하죠. 그 사이. 그죠? 파동함수. 그죠? 아마 예전에 일반화학 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뭐 네 가지 양자수, 네 가지 양자수가 있죠. 뭐 주양자수, 가공동량 양자수, 그리고 뭐 스핀 양자수, 그죠? 등등 네 가지 양자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일반화학 때 배웠는데, 자 여기서는 요 파동함수, 그래서 원자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어떤 파동함수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원자가 결합을 할 때 이 두 원자의 파동함수가 겹쳐서 결합이 생성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보면 여기서 뭐 교재에 나온 건데 메탄에서 C가 4개의 H와 결합할 때의 Cu 전자 배치. 이거 알죠? 자, 혹시 모르니 우리 전자 배치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주기율표를 봐요. 주기율표를 보면, 자, 우리 책에도 맨 앞쪽에 있죠. 첫 장에 보면 탄소가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6번이죠? 탄소가 원자 번호 6번. 6번이죠? 그러면 1s2, 2s2, 2p2. 그쵸? 여기 교재에서는 여기 원자가 껍질 부분만 명시를 한 거죠. 그죠? 그리고 p 오피탈은 방이 이렇게 3개가 있어가지고 첫 번째 방을 px, 두 번째 방을 pzy, 세 번째 방을 pz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전자가 여기 딱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다고 하면, 그렇죠? 얼른 다시 일반학을 공부하던가, 그렇죠? 아니면 요거에 대해 좀 제가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 개념을 꼭 잡아야 돼요. 이 개념이 안 잡히면 그냥 이번 장 배우는 거 그냥 멍하게 지나가요. 알겠죠? 꼭 합니다. 그래서 자 메탄은 이렇게 H가 결합하고, H 결합하고 H하고 이렇게 하고 정사면체죠? 여기 이제 109.5도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탄소가 이 H와 4개와 결합할 때 전자 배치는 이렇게 ES2, EPX1, EPY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개의 원자가 전자를 갖는 4개의 H와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원자가 전자 1번, 그죠? 전자를 갖는 4개의 H와 결합하려는 4개의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가 필요하다. 이제 그 말이에요. 자,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이지만은 원자가 전자가 4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죠. 그래서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전자가 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홀전자, 다른 문제 홀전자가 필요하다. 그죠? 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 ES 궤도함수에 있는 전자를 EPZ로 끌어올리면 이렇게 ES1, EPX1, EPY1, EPZ1 되어 4개의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조금 우리 1번 학들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탄소는 전자 배치가 1s2, 2s2, EP2라고 했죠? EP2. 그죠? H는 1s1. 그죠? 자, 우리는 메탄이라고 해서 CH4가 이렇게 결합이 4개인 줄은 그냥 알아요.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자, 탄소를 일단 전자가 채워진 걸로 좀 해볼게요. 이거. 여기에 1s, 이게 2s, 이게 2p죠? 자, 원래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훈트 규칙 때문에 홀전자 수가 많게 그려야 되죠? 자, 그래서 자, H는 전자가 하나죠. 그렇죠? 요 홀전자가 탄소의 결합을 4개 하려고 했더니 H가 C에 결합을 하려고 했더니 홀전자 수가 이렇게 2개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탄소가 4개의 결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지 말고 하면 2개의 결합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H는 홀전자가 있기 때문에 꼭 짝을 이루면서 결합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탄소는 H와 결합을 하기 위해서 전자 배치가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 어떻게 바뀌냐? ES에 있는 전자가 그렇죠? ES에 있는 전자 이 하나가 EPYZ로 옮겨가요. 여기로 옮겨가. 그럼 어떻게 되냐? 1S, 2S, 2P 여기가 EPX, EPY, EPZ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홀전자 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래서 이 H와 이렇게 각각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요게 나중에 배우는 sp3 혼성 오피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살짝 이제 약간 복잡해졌죠? 그쵸? 쭉 따라와요. 자, 그래서, 요렇게, CH4, 즉, 한 개의 원자가 전자를 가지는 4개의 H와 결합하려면 이렇게 4개의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가 필요하다.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ES 궤도 함수에 있는 전자 하나가 EPZ 궤도 함수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4개의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VSEPR 모델에서는 3연체 구조가 생성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래서 P오피탈 간에는 90도를 이루고 P오피탈은 방향성이 없으므로 3연체 구조와 109.5도의 결합각을 이루지 못한다. 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일단 지나가고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탄소에 있는 전자 배치가 바뀐다. 왜냐하면 H에 있는 홀전자와 결합하기 위해서 전자의 배치가 4개의 홀전자를 갖기 위해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다음 봅시다. 자, 만일에 우리가 말하는 S와 P궤도 함수들이 새로운 파동 함수를 만들어 삼연체 구조에 맞는 결합을 할 수 있다면 분자의 구조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파동 함수의 특징은 여러 개의 파동 함수들을 대수적으로 혼합할 수 있으며 단 확률이 1이 되도록 개수 조정이 필요하고 파동 함수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가진다. 뭐 이런 말 그냥 읽어보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한 개의 S와 세 개의 P궤도 함수가 간섭하여 네 개의 새로운 파동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이를 혼성 궤도 함수라고 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아까 전에 말한 거 있죠? 탄소는 이렇게 계속 여러 번 그려주는 겁니다. 원래 전자 배치는 이렇게 되는데 H의 H와 H 4개와 결합을 하기 위해서 C의 전자 배치가 여기 하나 일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4개를 만들어서 이 H와 각각 하나 결합할 때 그렇죠? 새로운 파동 함수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즉 혼성 궤도 함수다 라고 하면 됩니다. 즉 그러니까 H가 이렇게 4개를 결합하잖아요. 요 결합이 혼성 궤도 함수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여기에 sp3 혼성 궤도라고 해요. 나중에 좀 배울 건데 일반 학교들도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자, 봅시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말한 이제 sp3 혼성 궤도 함수 요거를 이제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냐? 생성된 혼성 궤도 함수는 S 오비탈이 1개, P가 3개의 궤도 함수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서 sp3라고 합니다. H와 결합하기 위해서 요 ES에 있는 전자 하나가 이렇게 옮겨진다고 했죠? 여기가 S 오비탈이죠. 여기가 P 오비탈이잖아요. 그래서 S 1개, 그 다음에 P가 P 오비탈의 3개의 궤도 함수로부터 이루어졌다고 해서 sp3라고 하는 거죠. 이 같은 궤도 함수가 대칭적으로 4개가 생성되므로 사면체의 꼭지점을 향하는 특징을 가진다. 뭐 이렇게 H1은 이렇게 S와 PX, PY, PZ, H2는 여기에 이제 혼성 오비탈, 그죠? 라고 생각을 해서 S, 마이너스 PX, PY 이렇게 등등 이런 경우의 수가 이렇게 네 개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각각 이 생성된 이 궤도 함수들이 각각 사면체의 꼭지점을 향한다. 보면 여기 S기에도 함수는 원래 이렇게 원형이라고 했죠. PZ는 이렇게 방향성, 그렇죠? 축이고, 그렇죠? 축. 여기가 Z축이잖아요. Z축을 향하는 하나의 PZ 오피탈. 그리고 X축인 PX. 그 다음에 Y축인 PY 오피탈. 요 네 개가 이렇게 혼성화돼서 이렇게 하나의 H1 혼성 오피탈, 즉 sp3 혼성 오비탈이 생성된다. 겁니다. 자, 좀 어렵나요? 그냥 아까 설명한 거, 이런 건 다 무시해도, 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쵸?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탄소의 원래 전자 배치인데, 그렇죠? 4개의 H와 결합하기 위해서 ES 오비탈에 있는 전자 하나 여기에 여기 가서, 그렇죠? 홀전자를 4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H 홀전자, 요 중성원자랑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결합한다고 해서 S가 3개, S가 하나, P가 3개인 궤도함수가 만난다고 해서 sp3 혼성 궤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궤도함수의 모양을 보면 원래는 이제 P궤도 함수에 비해 한쪽으로 전자밀도가 비대칭적으로 커져 있어서 이게 요거와 요거. 그러니까 p 오비탈도 한쪽에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s 오비탈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이렇게 혼성돼서 한쪽에는 전자가 밀도가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커져가 있다. 그죠? 있어서 옆에 다른 원소의 파동함수와 겹침이 커지고 따라서 혼성궤도 함수 이루기 전보다 강한 결합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거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단순히 이제 P궤도 함수와 P궤도 함수보다 보다 이 sp3 혼성 오비탈은 혼성 궤도 함수는 S, S 궤도 함수와 그죠? P 궤도 함수가 이렇게 혼성이 된 거죠. 그쵸? 그래서 P 궤도 함수는 원래 전자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요. 여기가 검해. 그래서 S와 이 P 궤도 함수가 이렇게 혼성이 돼가지고 전자는 한쪽으로만 이렇게 비대칭으로 커진 이게 sp3 혼성 궤도 함수랬죠? 그래서 이 sp3 혼성 궤도 함수가 전자가 한쪽으로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요 다른 원자에 있는 s 오비탈이랑 이렇게 겹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 결합은 전자 구름들의 겹침이에요. 겹침.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p 오피탈과 1s 오피탈이 겹치는 결합력보다 그렇죠? 이 sp3 혼성 오피탈은 이렇게 전자 밀도가 높고 한쪽으로 커져 있어서 다른 s 오피탈과 좀 더 강하게 결합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요거를 나중에는 뭐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죠. 강한 결합. 이 시그마 결합이 갑자기 뭐예요? 라고 하면 일반화학을 조금 복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다음 봅시다. 자, 이제 우리 이제 sp3 혼성 궤도 함수를 에너지 준위로 이제 표현을 하면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갖는 궤도 함수들이 4개의 같은 에너지를 갖는 궤도 함수로 바뀌게 된다.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예전에 배웠잖아요.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 혹시 외웠죠? 그렇죠? 혹시 못 외우면 제가 이렇게 그려서 그렇죠? 2p, 3p에서 3, 3p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자가 채워지는 1s 오비탈, 2s 오비탈, 2p 그렇죠? 이렇게 채우는 순서라고 했죠? 즉 다전자를 가지고 있는 원자는 그죠?
같은 껍질이라고 해도 S궤도 함수와 P궤도 함수랑 에너지 차이를 비교할 때 P궤도 함수가 에너지